시청자. 백혜룡 경정이 오늘 경찰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설명이 끝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백혜룡 경정은 경찰로 복귀하지만 기록은 남겼습니다. 반면 검찰은 무혐의라는 결론만 남겼을 뿐,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기록을 통해 백혜룡 경정은 온몸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 독립된 팀으로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호소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국민이었습니다. 기록을 깔고 떠난 사람과 의혹만 남기고 결론을 내린 사람, 국민은 지금 둘 중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결론은 있는데 설명은 없고, 설명은 필요한데 책임은 없다는 이 장면이야말로 참으로 익숙합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이 영상을 더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습니다. 백혜룡 경정은 동부지검에 있는 동안 수사를 못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철저히 밀려나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는 떠나기 직전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조용히 사라지는 대신 기록을 남기겠다는 선택입니다. 자신의 주장과 확신을 말이 아닌 기록으로 말하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복귀를 하루 앞둔 어제 97쪽 분량의 수사경과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그 문서의 수신자는 단 한 줄, 국민이었습니다. 이 한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을 내부 보고로 끝내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상급자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조직도 아닌 국민에게 설명하겠다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직접 판단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이 사건은 조직 내부의 갈등이 아니라 공적 설명 책임의 문제가 됩니다. 보고서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 석 달은 오욕의 시간이었다. 이 표현은 감정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이 시간 동안 수사가 어떤 조건에서 진행됐는지를 압축한 문장입니다. 석 달 동안 오욕이었다면 그걸 지켜본 시스템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백혜룡 경정은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 시스템 위에 올라탄 권력기관의 개입이라고 지적합니다. 수사가 막힌 이유를 개인의 무능이나 실수로 돌리지 않습니다. 의도와 구조의 문제로 정확히 겨냥합니다. 그가 제시한 기록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100kg이 넘는 약물을 반입한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입국 내역과 범죄 일람표, 피해자 신문조서, 운반책들이 몸에 3-4kg씩 부착한 채 반복 입국했고 출입국 정보 시스템과 전자 통관 시스템상 자동 검출이 가능한 구조였음에도 여러 차례 통과했다는 정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어떤 조건에서 작동하며 어떤 경우에 통과가 불가능한지를 전제로 한 문제 제기입니다. 화물 밀수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도마 속에 숨겨 특성 화물로 반입된 사례, 대량 반입 시 자동으로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구조, 엑스레이 검사와 탐지견이 상호 작동하는 환경, 이 모든 조건을 감안하면 놓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설명입니다. 백혜룡 경정이 말하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이건 운이 나빠서 놓친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통과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통과했다면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눈이 감겼던 걸까요? 그런데 합수단의 결론은 어땠습니까? 주요 의혹 대부분은 무혐의, 세관 직원 연루 의혹도, 외압 의혹도 사실무근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검찰은 백혜룡 경정의 문제 제기를 추측과 의견으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론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무혐의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 무혐의가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무혐의는 수사가 실패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따질 필요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수사를 여기서 끝내겠다는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에는 항상 설명 책임이 따라붙습니다. 왜 증거가 아니었는지, 어디까지 검토했는지, 어떤 기준에서 배제했는지, 이 최소한의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것은 결론의 반복이지 판단의 공개가 아닙니다. 백혜령 경정은 이 지점에서 한 발 더 들어갑니다. 수사 결과뿐 아니라 수사 과정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제기는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구조의 기형을 드러냅니다. 그는 다시 한번 사회관 개망을 통해 이 점을 명확히 짚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 확보됐고 자신과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상대방들에 대해 통신정보 조회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통화 수발신 내역을 확보하려면 통신영장이 집행돼야 합니다. 이 시점은 2025년 9월 12일입니다. 외압 당사자들은 이미 확인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가 백혜령 경정을 합수단으로 불러들이는 과정과 겹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단순합니다. 왜 수사 대상이 아닌 수사관의 사정 영역부터 들여다봤느냐는 것입니다. 합수단은 통신 가입자 정보 조회는 기본적인 수사 방법이라고 해명합니다. 백혜령 경정은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본적 수사 방법에도 목적과 사유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무엇을 밝히기 위해 조회했는지, 어떤 혐의와 연결되는지, 왜 그 대상이어야 했는지, 이 설명이 빠진 기본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통제에 가깝습니다. 수사라는 이름으로 통제를 하고 통제라는 사실은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백혜령 경정의 문제 제기는 여기서 더 날카로워집니다. 외압 당사자들은 이미 특정돼 있었는데 왜 주변 인물들이 외압 혐의와 연결돼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 매우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더 불편합니다. 더 기이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백혜령 경정팀은 지금도 통신 가입자 정보 조회 권한조차 없다고 합니다.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은 파견 한 달이 지나서야 열렸고 기본적인 수사 권한은 계속 차단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합수단이 행사한 수사 권한은 허용되었지만 백혜령 경정팀이 행사하려던 기본적 수사 권한은 막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장 문제는 더 분명합니다. 영장이 기각된 것이 아닙니다. 청구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동부지검은 혐의 없음 결론을 이유로 막았고 공수처는 편제에 없는 팀이라 절차상 영장을 신청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큽니다.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확인으로 가는 문이 영장입니다. 그 문을 누가 쥐고 있느냐가 수사의 생사를 결정합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백혜령 경정은 석 달을 버텼습니다. 흩어진 증거를 모으고 분석해 3,500쪽이 넘는 수사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덮어두면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안전이 보이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관통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이 수사는 왜 이렇게 끝나야 했느냐는 것입니다. 왜 기록을 쌓은 쪽은 떠나고 결론을 내린 쪽은 설명을 아끼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문정 지검장의 책임 문제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지금까지의 짧은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이 궁금해해야 할 사건이라면 그 처리 결과와 사유는 국민이 이해할 때까지 공개돼야 합니다. 수사 기록에 소명할 자료가 없다면 왜 없는지, 그 자료를 찾기 위해 수사를 얼마나 진행했는지, 당사자인 백혜령 경정은 어떤 협조를 했고 어떤 기회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판단이 어디서 내려졌는지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백혜령 경정은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진실은 너무 수줍어서 얼굴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진실은 또 너무 가혹해서 반드시 희생을 요구한다. 누군가는 직을 걸고 누군가는 명예를 걸어야 한다. 이 글은 투정이 아닙니다.
감정의 배설도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을 걸 각오를 한 사람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비는 더 선명해집니다. 한쪽은 기록을 남기며 떠납니다. 한쪽은 결론을 남기고 설명을 미룹니다. 국민이 어디에 신뢰를 두겠습니까? 국민은 이제 권위를 보고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기록과 설명을 보고 판단합니다. 백혜령 경정이 수신자를 국민으로 적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궁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침묵으로 버틸수록 이 결론이 진실이 아니라 은폐였다는 의심만 굳어질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정의가 아닙니다. 납득 가능한 설명, 그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그 상식을 회복할 책임이 지금 이 사건을 정리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질문은 이것 하나입니다. 왜 진실을 말한 사람은 직을 걸어야 했고, 왜 결론을 낸 사람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검찰이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더 이상 묻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백혜령 경정의 호소는 국민을 향해 있지만 침묵하고 있는 이문정 검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디에 가서도 안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곳은 말이 아니라 수사 성과로 말하고 기록으로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백혜령 경정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져 이번에는 어떤 간섭과 통제 없이 마음껏 수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수단의 결론처럼 모든 것이 백혜령 경정의 추측과 의견일 뿐이었고 확증 편향이었다는 평가가 있다면, 그리고 백혜령 경정 자신이 옳았든 아니든 그것을 증명할 기회는 한 번쯤 더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결과에 따라 스스로 책임질 기회 또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면 100번 양보해도 국민이 수긍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